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제가 길잡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먼저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무료 강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광명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가 강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광명과 강남에서 각각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있는 그 주에도 아마 강연을 할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쉬지 않고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목에 대한 힌트라든지 종목 길잡이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오시면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면서 또 시장 대응해 볼 텐데, 시장 대응책을 또 알아볼 텐데, 오늘 상한가에는 무려 6종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해서 이노테라피까지 6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6종목이 보입니다. 에이프로젠 KIC부터 해서요, 셀리드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나 많았어요. 헝성그룹부터 해서 유니맥스 글로벌까지 1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시장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행히 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학, 좀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등을 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따라 붙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조금 다뤄볼만 하지만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가 있는 만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급등하는 것처럼 요즘에 HLB 급등하고 난 다음부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올라와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우여곡절, 정말로 공매도의 세력들의 장난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락을 시킬 때는 언제고 전부 다 다시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의 좀 의식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 세력들의 존재가 아직까지도 우리 주식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식 고수들 입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암암리에 알고 있는 또 주가 조작 세력들, 이거 뽑아내지 못하면은 이런 주가 급등락 현상에 죽어나가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 우리 개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이거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온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가 손절했더니 정말 큰 손실을 보고 팔았는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붙어야 되나 했다가 또 물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왜 올라왔는지부터 살펴보면서 대응책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오게 된 것은 역시나 11일 내일이죠. 내일 11일 코오롱 티슈진이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뉴스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티슈진이 지금까지 정지가 된 이후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아무래도 인보사 K주 그게 주요 성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허위 기재다 또는 아니다라는 형태로 논란이 있다가 정지를 먹고 코오롱 티슈진이 정지를 먹으니까는 그리고 회계 비적정을 받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생명과학까지 관리 종목까지도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보사가 아무래도 삼상 재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상에서 FDA 재승인,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FDA를 재개하겠다, FDA 3상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했을 때 FDA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따져놓고 봤을 때 안 되니까, 야 이거 재개가 안 되니까 이건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자료가 있으면 더 줘봐, 그 자료가 있으면 더 안 된다고 해줄게 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 되지만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되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찝찝한 게 여긴데 이 찝찝한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추가 자료 좀 줄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안 되는데 추가 자료 줘봐, 그 추가 자료를 보고 내가 더 안 된다고 해줄게 라고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티슈진이 상장 폐지는 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요즘 제약 바이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순환 분위기, 다시 또 이렇게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티슈진을 상장 폐지를 시켜가지고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또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감사를 보게 되면은 식약처도 좀 피해갈 수 없는 논란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를 지금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는 조금 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래 재개가 바로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이미 한번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 심의 기간에 따라서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 개선 기간 중에 하나가 받게 되는데, 상장 유지가 된다면 정말로 대박이 될 수 있고요.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그룹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휘청거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된다면은 최악은 피한 상황에서 좀 그냥 긍정적인 상황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멈춰있다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어찌됐던지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내용들 때문에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밑에서부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잘 될 거기 때문에 급등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일 잘 되기 때문에 급등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급등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노리려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여금 매수세를 만들어가지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지금 역시나 또 세력이 또 한탕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시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 상장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점상 가겠죠. 그렇지만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지 다른 코오롱 관련 계열사를 잡아서 또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상장 유지가 된다는 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점상을 가거나 하는 뭐 내용들도 나오겠지만은 그 이후에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재공략할 수 있는 시기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따라붙지 못할 만한 급등세,
뭐 365일 급등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랴부랴 따라 붙으시는 것은 아무래도 매매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 좋지 않은 내용이다.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상따 관점이라든지 뭐 시세를 낼 때 단타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야 변동이 크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 생각에 이거를 조금 생명과학 잘 될 거야 무조건 기대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내일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아마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할 거예요. 만약에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오후장쯤에는 급락으로 마무리되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큰 변동폭을 보일 거란 말이죠. 또는 시가 이후로 또 급락을 했다가 급등했다가 막 빠지는 형태로 정말로 많은 하루에 막 40% 이상의 급등락률을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은 단타를 좀 하셔가지고 뭐 3% 이상의 수익률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거를 내일 사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 아마 장 마감, 이것들 맨날 장 마감되고 뉴스 공시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또 6시 지나가지고 또 공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양아치 공시라고 하잖아요. 뭐 올빼미 공시라고도 하고 뭐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아마도 이번에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안 사들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보면서 월요일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따라붙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미리 사가지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미리 사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상장 유지가 아니라 상패 또는 상장 뭐 개선기간 부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다시 17,000원이나 18,000원 이하 또는 20,000원 이하로 한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위쪽에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장 폐지만 아니라면은 뭐 물론 2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매수가를 낮춰놓고 좀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전략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티슈진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정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난감할 텐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게 되면은 사실 1년 뒤에 다시 또 재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상장 유지가 되면은 아마 뭐 이슈가 이슈인 만큼 점상한가 출발하면서 날아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짜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슈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지금 좀 성격을 가진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난 건 아니다. 끝이 난 건 아니고 약간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다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듯이 상장 폐지까지 최장 2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요 그렇게까지 무조건 겁먹어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이제 큰 이슈, 큰 내용을 앞두고 지금 내일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대한 사안인 만큼요 종목길잡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 쪽에 관심 가지시면서 내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보니까는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신규론 붙지 말자. 신규론은 일단 단타적으로 금요일 이상, 내일 이상 넘겨가지 말자. 내일 장중에 다 팔아내고 일단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미리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을 짜자. 그리고 밑에서 사셔가지고 뭐 지금 20,000원 이하에 사셔가지고 수익 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일 급변동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수익 실현을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공략하는 방법, 이슈가 끝나고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으로 조금 전략을 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일단 잘 되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TCG는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뭐 내일은 결정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거는 못 다룰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어떤 결정 나는지를 보고 한번 다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까지도 어떤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사안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역시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좋아요가 만약 이번에 조금 더 높여볼까요? 150. 네, 좋아요 150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코오롱 생명과학과 TCG는 제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뤄보도록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종목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